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 안 반가우신가요? 저희 몸 네. 이가 몇 개죠? 사랑니 포함 32개. 32개죠. 요 이가 하나 빠지잖아요. 이가 하나 빠지면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32개나 있는데 뭐 하나 없다고 밥 못 먹겠습니까? 맞아요.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 굳이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브릿지를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치아라는 것이 사랑니를 뭐 뽑는다고 치면 위에 14개, 밑에 14개, 그래서 무슨 28개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는 오묘한 게 뭐냐면 균형을 서로 이루고 있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좌우로도 힘을 주고 있고 위아래로도 교합이라는 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치아가 없어졌어요? 그럼 옆에 치아가 일단 쓰러져요. 그리고 위에 치아가 수직으로 잘 씹히던 치아가 이렇게 쓰러져요? 그럼 얘도 덩달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가 없는 부분은 내 친구 어디 갔지 생각하고 아예 푹 내려와. 위에 치아가 없으면 아래 치아가 내 친구 어디 갔지 생각하고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아라는 교합 평면이 원래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치아가 빠짐으로써 쓰러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 되면 요철이 생기겠죠. 그러면 제대로 씹을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또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턱관절에 소리가 난다거나 턱이 아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군요. 그럼 이렇게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교정적으로 뭐 얼굴이 틀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발생해요. 진짜? 네. 하나 없다고? 네. 하나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교합이 이렇게 찌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찌부가 되는 쪽으로 틀어지죠. 그게 비대칭. 안면 비대칭.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화돼서 놔두면 더 심하게. 그리고 치아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멀티로 가면 또 더 많이. 그러니까 빨리 비대칭 되기 전에 임플란트도 하시든 아니면 뭐 브릿지도 하시던 뭔가 없는 부위에는 치아를 해 넣으셔야 해요.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얼굴 삐뚤어진 비대칭도 있지만 당장 치아에서부터 중심선이 틀어지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송곳니 바로 뒤에 치아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작은 어금니 바로 옆에 있는 송곳니부터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앞니가 또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러다 보면 가운데 반듯하게 수직으로 서 있던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럼 벌써 중심선이 틀어지는 치열의 비대칭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게 임플란트나 뭐 브릿지를 하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아가 쓰러지기 전에 했어야 되겠죠. 치과 논문에 의하면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를 뽑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내버려 두면 치아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6개월 전에 뭐든지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장님. 또 딴짓하고 있는 우리 이 네. 원장님. 네. 좀 내 유튜브에 집중 좀 해주세요. 제발. 이악물게 하지 말라더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교정이면은 그 어금니만 발치하고 뭐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앞니가 빠졌을 수도 있고 송곳니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지멋대로 빠져있을 건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자기 멋대로 빠져 있고 자기 멋대로 그 주변의 치아들이 움직였으니까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교정 치료를 하면 돼요. 틀어져 있잖아요. 뭐 이쪽으로 쓰러져 있고 네.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원래 교합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쓰러진 치아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올라간 치아는 내려주고 내려간 치아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을 다시 맞추는 것이 결국은 교정 치료죠. 그 교정 치료를 다 하고 나머지 빈자리에 보철을 해놓거나 임플란트를 해놓거나 해서 올바른 각도로 다시 심어줘서 원래의 치아 개수를 복원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과 보철 치료 컴바인된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케이스들을 교정하는 게 원장님 주로 많이 하시는 뭐 무턱이라든지 주걱턱이라든지 뭐 다른 비대칭 이런 거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근데 이거는 치아 개수가 몇 개가 상실돼 있는지 그 상실된 채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면 엄청 빠르게 되죠. 진짜 수개월. 근데 한 10몇 년 방치하셨어. 그럼 이건 엄청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선천적인 뼈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된 비대칭이나 뭐 그 밖에 다른 후천적인 그 문제점이 발생한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다만 나이와 이제 환자의 끈기와 그다음에 치료하는 주치의 끈기 이런 게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려 여쭤보니까 그럼 되게 어려운 교정도 해야 되고 다시 임플란트나 뭐 고철 치료도 해야 되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상실된 분이 결국 뭐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교정 치료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상실된 치아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철 또는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금액적으로 사실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모든 병은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기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고생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귀찮아도 치과는 빨리 와야 돼. 그럼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발견, 조기 대응, 과감하게 빨리,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보면 임플란트도 하시면서 비대칭 교정 치료 하시는 분 한번 제가 엑스레이로만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잘 보면 이분의 왼쪽에 치아가 없어요. 아마 이분은 이제 이때 보철을 할 때도 보면 잘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온 거 보이죠? 이렇게 아래 치아가 위에가 없이 오랫동안 지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솟아 올라와요. 그러면서 뿌리 밑에 막 고름주머니가 잡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중앙선을 보면 윗치아 중앙선에 비하면 아래치아 중앙선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이 있어요. 치아들도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죠. 이 경우에 결국 치아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비대칭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치료가 이제 끝난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직 임플란트가 완성은 안 됐지만 아까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서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공간 만들어서 임플란트 심고 위아래 치아의 중앙선 맞춰주고 이렇게 쓰러졌던 치아들을 다 앞니를 세웠죠. 어금니도 똑바르게 다 세워주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부분에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놓죠. 이렇게 되면 이분은 다시 이제 대칭이 됐고 그리고 제대로 잘 심을 수 있는 교합을 만들게 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를 만약에 상실됐거나 이게 어떤 경우든지 특히 이제 이를 뽑았을 때 말이죠. 이 치아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정도면 일단 치아들이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6개월을 넘기고 나면 내 치아가 어딘가가 지금 틀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공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나의 치아가 제일 소중하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꼭 치아를 잃고 나면 6개월 내에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